네, 이 시각 K스탁 오늘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희 메리츠증권 멘토 그리고 염정 W인베스트 멘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FOMC 회의가 앞두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시장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걸 반등을 저희가 수익을 내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때 올라왔을 때 손절 또는 익절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FOMC를 기다리는 이제 한 주일 텐데 네. 11월 FOMC는 이미 이제 예상대로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75% 인상 뭐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12월 달에 FOMC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코멘트가 더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들이 이제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바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슈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여전히 이제 바닥을 잡았느냐 이런 논쟁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기업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탈출론과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올라가서 네. 좋아지는 기업들 이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더 실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락 때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거를 노리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크로가 아직 변수가 여전히 그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 더 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수익이 좀 나셨다라면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건희 멘토의 의견이 있었어요. 염정 멘토께서는 지금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 초반에는 이제 매도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11시 이후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또 외국인들이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4%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이 좀 강하게 오를 때, 특히나 이런 대형 주들이 오를 때는 매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올해 이번 주 역시 이제 뭐 FOMC라든지 고용 지표 등 사실 큰 매크로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시장 자체 월화수 이제 3일 정도는 일단은 뭐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나 또는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역시나 이제 경계 심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FOMC 이후의 방향성은 FOMC 이후에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성에 맞게 좀 더 대기를 하는 그런 좀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요? 아까 이제 자막으로 미래에셋에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오고 있다라는 뭐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 바닥은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올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 바닥의 조건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졌다. 그런 느낌이 좀 시장에서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황 전체라기보다는 지금 일부 이제 뭐 그 서버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신규 먹거리로 자동차 관련돼서 자동차용 반도체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직 그 시장은 조금 무르익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삼성전자 혼자만의 독주가 당분간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1등 업체가 이 어려운 시국에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뭐 디램이나 랜드 가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지금
오히려 캐파를 늘리면서 치킨 게임에서 더 이제 우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뭐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그런 경쟁사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금만 힘을 쓴다라고 하면 그쪽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한 6개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이제 독보적인 1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뭐 확 돌아서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뭐 싸움에서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돌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전방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살아나는 부분들이 얼만큼 회복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지만 여전히 이게 속도가 문제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도나도 만들기 때문에 부품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확대도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염정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치킨 게임, 디램 시장의 네. 치킨 게임을 그간 삼성전자가 해왔던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는 순간에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시황이 뭐 지금 바닥권을 잡아간다, 뭐 3분기다, 4분기다, 내년 초다라는 저는 부분보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로의 수급에 대한 요인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지난주까지의 이제 뭐 삼성전자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주식이라든지 대만 주식에서 좀 빠져나온 자금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뭐 같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이머징 펀드 쪽에서 한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그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좀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보다는 최근에 차이나런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수혜,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안 움직이고 삼성전자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아닐까.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이제 회의 이번에 0.75%포인트의 인상에 대부분 무게를 싣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희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은 어쩔 수 없이 0.75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뭐 근원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면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 뭐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강조했던 연준이 이번에 여기서 한번 꺾으면 사실 오히려 더 파급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소비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11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이번 이제 FOMC는 네. 0.75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12월 달에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지금 관심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가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멘트가 이제 사실은 뭐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고려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멘트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폭보다는 파월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 같다. 12월에 이제 한 차례가 남았으니까요. 올해로 보면 12월 달에 혹시나 금리 인상 폭을 좀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을 0.75% 안 하고 0.5%로 낮췄거든요. 인상폭을 좀 낮췄습니다. 미국하고 같은 경제권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도라는 생각이 좀 있죠. 염정 멘토도 네. 0.75%포인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세요? 네, 뭐 일단 0.75%가 이제 중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에 이제 0.5, 0.75에 대한 부분이 그에 따른 이제 코멘트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또 4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또 CPI가 더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0.75를 이번 달, 다음 달까지 0.75 두 번을 올리기에는 사실 최근에는 좀 부담스러운 좀 여러 가지 좀 제반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연준위원들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올린다기보다 지금 다소 좀 사실 좀
주춤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일단 0.75는 11월엔 확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시장이 좀 기대감 있는 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리어 금리 인상 폭보다는 발언에 좀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어쨌든 금리 인상은 모건 스탠리는 3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인데 그 안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는 고용 지표라든지 지금 파열음이 조금씩 나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시장 미국이 좀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연준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을 텐데 과연 언제 꺾느냐 이게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자동차주를 뽑았는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의 모멘텀 또는 본격적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먼저 얘기해 주시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사실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 많이 번 돈의 일부를 빼다 보니까 사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무릇무릇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타이어 관련된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품 관련 종목들 보면 여러 가지 물론 현지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물동량, 그러니까 운임료죠. 이제 결국에는 한마디로 운임료가 얼만큼 나오느냐, 매출 대비해서 한 20% 이상의 운임료가 나와버려서 사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고 지금 거의 이제 물류 대비, 매출 대비 한 10%까지 떨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운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품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결국에 물동량이 보다는 이제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자동차는 계속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가 아직은 좀 얼어붙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자동차 부품주들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확실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주나 이런 데들 굉장히 강세 보였었거든요. 염정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 위축, 소비 둔화에 대한 분위기가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기차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좀 지금 구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반면에 지금 타이어주를 말씀하셨는데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종목별로 좀 다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운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감소를 함으로써 사실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손익에서 20% 정도가 이제 물류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이제 신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살짝 정체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수요에서 약간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 교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타이어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은 자동차 관련된 완성차 관련된 종목이라는 부품주랑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7월 이후로 타이어 관련주들 한국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엑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7월 이후로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지금 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주 얘기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속보로 쌍용차 회생 종결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KG그룹으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인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가 되고 정상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회생 종결하고 인수한 KG그룹에서 돈 투자하고 제대로 이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G 관련
그룹주들 오늘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따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해서 지금 당장 자동차주에 뭐 관심을 크게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염정 멘토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세계 무역 물동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해운주 실적이 좀 걱정된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상하이 컨테인 운임 지수 자체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한참 좋았을 때에 비해서 네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물동량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운임 지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Q도 줄고 가격도 줄고 P도 줄고 그러면 향후의 실적은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타이어주 말씀드릴 때 운임이 줄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해운주들 입장에서는 운임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겠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영업이 느는 게 아니라 주는 형태가 나올 테고 지금 당장 HMM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향후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가 이제 뭐 급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거의 꼭지가 되지 않겠냐, 거의 정점을 찍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대표적인 HMM이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중소 운임회사들 같은 경우도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크가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지금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물동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좋아지려면 사실은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보호무역 관련된 쪽으로 블록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운주는 조금 멀리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 주가 상황이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 약세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염정 멘토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HMM 같은 경우에 일단은 컨테이너 상하이 운임지수 자체가 지금 올해 초 고점 대비 5,000포인트 대비해서 지금 1,800포인트까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뭐 거의 뭐 주가 HMM 주가와 거의 동행하고 있는 이 지수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DI 지수,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사실 올해 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좀 꺾이는 다시 좀 돌아서는 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다가 다시 좀 세계 전반적으로 어떤 물동량 저하라든지 그리고 뭐 소비 위축, 전방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운주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네. 전환은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 이슈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M&A 얘기가 있고, SM그룹의 지분을 좀 많이 산 게 SM그룹이라 그래서 삼라바이다스 그룹이죠. 이쪽은 뭐 HMM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면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M&A 이슈도 사실은 해결되기가 좀 어렵죠. HM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선뜻 매수자가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 매각은 당연히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국내 기업이 이걸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경기 여파이 아닌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M&A 이슈도 조금 잠잠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SM그룹이 갖고 있는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실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M&A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SM그룹이 사실 이제 보유 지분을 HMM 보유 지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사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SM그룹이 좀 더 큰 뜻을 갖고 있느냐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지분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업황 해운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두 회사에 모두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사실은 지금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 주주분들이잖아요. 네네.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로 좀 수급이 좀 쉽게 이동하고 있지 못하는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르게 반등이 오기를 반등이 온다라기보다 오히려 좀 이런 구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수로 하시면서 평단을 또 낮추신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좀 더 그냥 기다리시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아니면 BD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시기까지는 결국에는 주가가 거기와 비슷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봐야 되겠네요. 그럼 반등 이런 지수들 관련 지수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상황이 오는 걸 보고 이제 투자 여부를 저희가 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해운주들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와 태양광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간 추세가 좀 살아있고 수급이 좀 좋았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1번이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미국의 IRA 얘기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 태양광에는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실적도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관련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이건희 멘토 얘기해 볼까요? 2차 전지 뭐 최근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삼성 SDI가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합작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러면서 관련 이제 삼성 SDI 관련 그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많이 급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SDI도 지금 굉장히 뭐 단기간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뭐 이제 업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2차 전지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쪽, 지금 아까도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탈출하는 업종보다는 앞으로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지금 그런 의미죠.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에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같이 따라 올라오면 밸류에이션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결국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주로 양극재 업체들이 주로 이제 좋았고요. 첨가제 일부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장비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주식 시세판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선뜻 손이 나가는 쪽은 이쪽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 요 정도에만 손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가를 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1.38% 상승 중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보합권에서 밀리고는 있는데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목표가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염전 멘토는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2차 전지 오늘도 뭐 일단은 대형주들이 지난주에 워낙에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2, 3주 동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셀업체들이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게 좀 장비주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장비주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투자, 아무래도 셀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이제 캐파 증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되는 시기가 이제 내년도부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업체 같은 지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2020년도 전체 장비 업체가 한 40조 원 규모의 규모였다면은 앞으로 한 2025년엔 240조 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셀업체들의 이제 미국 내에서의 증설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업체들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셀업체, 뭐 소재 업체라든지 셀업체 대비해서 지금 장비 업체들의 전체 평균의 그 PER 자체가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전기차 침투율과 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을 같이 저희가 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25년까지 배터리 장비와 관련된 게 시장 규모가 그 정도 커진다면 거의 6배, 3년간 6배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뭐 딱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태양광 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태양광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솔루션이 이제 네. 2분기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2분기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은 하나솔루션 그때 기사가 나왔죠. 이제 하나솔루션의 공장이 국내 공장이 사실은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있는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유럽 매출이 한 70% 이상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도 워낙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태양광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가 결국엔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택용 그 태양광을 설치를 주로 이제 하는 회사인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결국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주택의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워낙 이제 유가가 비싸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성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 관련된 그 규제인데 결국에는 미국 내에 생산하는 패널들 앞으로 이제 향후에 미국도 태양광을 더 증설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지만 네.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잘 보시다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실 자리가 또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 계속 좋은 상태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예. 염정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하나솔루션 얘기를 많이 하긴 하셨지만 네. 한 5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4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좀 내려와 있단 말이죠. 네.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2차 전지와 더불어 태양광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네. 하나솔루션을 사실 비교할 만한 국내 기업은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퍼스트솔라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비교를 하면 하나솔루션의 시총 2배 정도 되고요. 지금 전체 매출액은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주거용 태양광 비중이 하나솔루션이 25%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퍼스트솔라보다 지금 여러 가지 수익적 관점에서나 매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지금 시총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더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태양광에 관련해서 뭐 IRA에 대한 수혜인데 수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뭐 태양광 쪽은 오히려 앞으로 증설이라든지 어떤 생산량,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이번 3분기에 보여줬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로의 세금 혜택까지도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수익성 개선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시기에 저도 좀 잘 지켜보다가 하나솔루션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업황은 좋다 이런 것들은 다 뭐 괜찮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주주 배정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혹시 주식을 희석시키면서 도리어 주가의 방향을 좀 반대로 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희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도리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시면 레고랜드 사태 여파죠. 네. 하나솔루션도 회사채를 이제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게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예, 자금 채권 조달이 시장에 힘드니까 결국에는 유상증자로 돌아섰다. 예, 그래서 유상증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소 금액만 유상증자를 지금 제가 70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엔 채권은 좀 여유롭게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700억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엔 이 정도 시총에서 700억이면 굉장히 저는 의미는 없는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가 좀 미뤄지거나 지금 이제 이럴 때 좋을 때 막 증설해서 치고 나가야 네. 되는데 자금 시장이 경색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주가에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이것도 좀 지나고 나면 결국엔 돌파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국내 채권 발행이 안 되면 해외에서 채권 발행을 하든지 결국엔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하나솔루션이 잘 해결해 낼 거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총 규모 대비 700억 원 유상증자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